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로존 은행의 자본 확충 움직임과 미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1%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2.32%, 1.79% 올랐습니다. 사흘 연속 추락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3에서 4%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정책당국이 공경에 처한 유럽 은행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4S 출시에 맞춰 대규모 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그룹이 중소기업형 사업에서 손을 떼고 협력업체와의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공생 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검사에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 마쳤던 국내장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700선이 부계가 됐습니다. 166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자 지수는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또 업종별로도 등락이 상당히 엇갈렸었죠. 화학과 건설업종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부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실제 지금 이탈리아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당했죠, 무디스. 사실 9월 중순 정도에 등급 하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어저께는 이제 그걸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로존 위기감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심했다 말씀드리겠고 또 프랑스하고 벨기에 합작 회사를 있는 덱시아가 파산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유로존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 어떤 뭐 1715포인트 약간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정강 후약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1660선까지 내려가는 흐름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이틀 동안에 100포인트 정도가 빠졌던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한 750선. 딱 겉으로만 보면 외국인이 많이 빠져서 지수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면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많이 판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기관이 상당히 좀 어떤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도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어제 기관이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 쪽에 사준 게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던 뭐 건설이라든지 기계, 조선 뭐 이쪽에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84만원 지켜준국 제하면 거의 뭐 폭락세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뭐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거의 투심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뭐 대림산업, GS건설이 이틀 연속 한가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보였었고요. 실제적으로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약간 그 중동 쪽 공사 대금 회수가 지연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왔고 또 하나가 그 지연 때문에 발주가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중동 쪽이 유가, 국제 유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중동 그 해외 수주 모멘텀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런 거하고 또 심리적으로 큰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뭐 저도 사실 어저께 아침에 건설주 좀 지켜보자 했는데 바로 뭐 오전에 바로 한가 갈 정도로 거의 매물 폭탄이었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어제 많이 빠진 것이 보면 자동차 부품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도 그동안 IT라든지 자동차 지켜줬는데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 뭐 위아라든지 만도 같은 종목은 거의 한가까지 밀리는 그런 상당히 투매 분위기가 확산됐다 말씀드리겠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영 길을 못 펴는 것 같습니다. 호남수기, 금호수기 마찬가지고 정유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정유주 외에도 사실 그 화학주 개별주 중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뭐 KP 케미칼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과도 거의 몰매를 맞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중에도 약간 오른 게 있는데 오른 거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약간은 지수 잡아주기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애플에서 아이폰 5가 나온 게 아니라 4S가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 조금 더 힘을 얻었다 말씀드리겠고요.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이 약간 선방해주는 모습 그리고 약간 주목되는 것이 약세장 중에서도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선방을 해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샀던 종목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만 양쪽에서 제일 많이 샀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관이 한 1,9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타 종목은 팔게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삼성물산, 뭐 현대중공업, NHN, GS건설, 현대산업 잘 보시면 건설주를 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따가 매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기관이 이쪽 종목을 무차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건설주 산 거에 비해서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내려갔다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기관이 사준 종목만 선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한 1,900억, LG전자 600억, 그리고
SK텔레콤 200 정도 들어오면서 기관이 산 세 종목은 장이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여타 외국인이 산 종목은 거의 빠졌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서 뭐 빠진 게 아니고 사실은 반대쪽에 기관이 많이 팔아서 내려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판 걸 보면 역시나 외국인은 일단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한 1,300억 정도를 매도를 해줬고요. 뭐 LG전자, 현대차, 제일모직 전부 다 좀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 매도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관 매도인데 잘 보시면 상위 한 5개가 전부 다가 어저께 거의 하한가에 육박했던 종목입니다. 대림산업 한 530억, 삼성물산, GS건설, SOL, 현대위아까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도 지금 보면 기관들이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약간 손절성 물량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지수, 삼성전자 인덱스 좀 잡아주고 여타 종목은 상당히 좀 대외 여건이 불안하다 보니까 무차별적인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가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이보다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땠습니까? 코스닥도 어제 보면은 뭐 테마주 우주도 내려간 것도 있고 시가총액 종목들이 거의 뭐 폭탄을 맞았는데 예. 잘 보시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종목 CJ ENM 같은 종목 이런 거 같은 하나투어 뭐 이런 종목까지 거의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개인이 한 490억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이 오히려 한 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한 145. 실제적으로 개인만 한 450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은 보통 보면 개인과 기관의 장세지만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야 좀 힘을 발휘하는데 기관이 매수세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기관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나투어라든지 CJ ENM, 뭐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에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중에도 약간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26일 날 서울 보궐선거가 예상되는데 사실 저는 뭐 정치적인 테마는 많이 언급은 안 드리는데 예. 박원순 테마로 불리는 뭐 흰육스피드라든지 웅진홀딩스 같은 종목 상당히 좀 힘을 발휘했고요. 뭐 한창 같은 종목도 실제적으로 이쪽 테마에 물렸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약간 특징인 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대선 테마주, 뭐 박근혜 테마라든지 이쪽 테마들은 보면 실제적으로 좀 어떤 그 정책 뭐 복지를 한다든지 노인 침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이 서울시장 테마주들은 그게 아니고 거의 다 인맥입니다. 뭐 경기고 70회 동기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가 말도 안 되는 유의된다. 이유로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인맥 중요합니다만은 뭐 실제는 전혀 상관없이 옛날에 그 대연과 같은 짝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 문재인 테마 대연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아니다 해갖고 지금 주가가 거의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 뭐 이런 것들 투자는 좀 유의하시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장에도 또 하나 옥석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사실 저도 계속 좋게 보는데 종편 관련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YTN, IMBC 그러니까 종편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이 좋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뭐 외국의 기관이 일단 그 와중에 좀 전체적으로 양매도 나왔습니다만 산업종을 잠깐 살펴보니까 지금 외국의 기관이 약간 같이 양매수가 이제 들어왔던 종목이 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수익률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GS 홈쇼핑하고 CJN입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 어제 1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는 것도 좀 부각됐고요. CJN 같은 종목도 사실 최근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바이오주죠.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은 사실 시가총액 1위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바이오 심리 쪽에서 대장주로서의 노력을 해주면서 그래도 코스닥 중에서는 그나마 자리를 잡아준다는 말씀드리겠고 제닉이라는 종목은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유미 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모이스처 라이즈라고 그러죠. 얼굴 팩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에서 갖고 있는 지분 한 63만 주가 기관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행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특징적이었던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간밤에 유럽 증시가 3에서 4%대 급등했고 미국 증시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1에서 2%대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에서 역내 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됐던 고용이나 소비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점 등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다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적은 상승폭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장 후반 쪽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은행의 지원에 관한 문제가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불러왔지만 그러기에 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어떤 방안이 나오면서 호재가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그리스 총파업 소식이 이어졌지만 국가 부채 위기로부터 유로존 은행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의 합작은행인 덱시아를 유로존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원 방안 마련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주가 상당히 큰 반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반등 소식에 광산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덱시아를 구제하기로 결정을 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은행들 지원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카 실사단 고위 관료가 그리스에 대한 다음 달 80억 유로 지원 집행 승인이 결국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리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했고요. 유로존 은행권 자본 확충 공조 속에 국제통화기금이 그 규모가 1,000억에서 2,000억 유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한 것도 호재가 되면서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4%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4.32% 그리고 독일은 5% 육박을 하는 4.9%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걱정을 했던 은행들에 대한 부채 규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좀 크지가 않다는 부분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IMF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존 은행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 확충 규모가 1,000억에서 2,000억 유로 정도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자본시장이나 그 확충되는 유럽 재정안정기금 규모에 비하면 아직 작은 규모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프랑스 은행들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문제는 아주 널리 확산돼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은행도 신뢰를 잃고서는 지탱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 전역에는 어떤 신뢰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지원에 대해서는 유로존과 합의했던 긴축기획 목표 그리고 채무 수준 유지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편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납득시킨다면 IMF는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레버리지를 통한 EFSF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신뢰 회복 그리고 국채 시장으로 복귀를 위한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그리스가 긴축에 관한 부분을 약속을 지켰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시장에 조금 안정감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당히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그에 반해서 이런 그 유럽 증시에 반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유럽 증시에 반해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급등세를 연출했지만 유럽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다. 그와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유럽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조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로존 위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작용했고요. 그리고 이런 리세션으로 인한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 장초반 좀 악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자재주는 좀 강세를 보였지만 금융주는 반대로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9월달 해고 발표가 11만 5,730명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9월달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한 9만 1,000건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6차 지원분 승인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ISM 비제조업지수도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53.0을 기록을 했는데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상승폭이 장중에는 그렇게 크게 확대시키지 못했지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2%, 1.79%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3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인데,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MS가 어떤 야후에 대한 다시 한번 M&A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기술주에 대한 M&A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다우라든지 S&P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그 미국 증시가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명백하게 어떤 깨끗하게 깔끔하게 올랐다는 이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본다면은 어제 종가의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듯이 마찬가지 어떤 저가 매수 그리고 어떤 그 스마트머니라 그러죠. 어떤 그런 자금들이 장막판에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된 그 고용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문제만큼이나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리세션을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용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달 민간 고용이 ADP에서 발표한 6월달 민간 고용이 전월보다 조금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지난 8월달까지 계속해서 고용이 하향 추세를 그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번 달이죠. 저번 달 8월달 8만 9천 명을 기점으로 이번 달에 9만 1천 명이 소폭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있다는 9만 1천 명이 증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제 지난달 8만 9천 명에서 이제 9만 1천 명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전환을 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본다면 서비스 부분에서 채용 건수가 9만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그리고 건설회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1,000건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ISM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제조업 동향은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건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 지표가 이렇게 상당히 증가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부터는 지난 그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ISM 지수에서 어떻게 본다면 비제조업인 서비스업으로 이제는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서비스업 동향 그래서 특히나 ISM 서비스업 동향도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프랑스와 벨기에의 두 합작 은행인 덱시아의 파산 위기로 디폴트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우리투자증권은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권의 부실화로 빠르게 전이되는 신호탄인 덱시아 은행의 파산 위기가 전화 위복이 될 수 있을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격 매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유럽은행이 PIG라고 지칭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가 디폴트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럽 은행 위기가 진정될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 국내 증시의 반등 시도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달러 강세와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IT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시가 단기 지수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에 극단적인 비관론을 경계하며 지수의 하단 지지력 검증 과정 연장에 무게중심을 둘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의 의견 좀 더 자세히 보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오늘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양증권은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까?
네,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고 지수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지난 4일 미국 증시의 장 후반 반등하는 모습과 이틀 전 급락한 지수에 대한 기술적 반등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시장 전체적인 두려움을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하고 어제 다시 2%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악재에 대한 내성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국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1750포인트 전후 하방 경직성 형성을 기대를 했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매수 주체의 부재라는 것이 지수 하락폭을 제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심리적 불안감이 더 증가하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형성은 결과적으로 좀 빗나간 예측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 디폴트와 유럽의 은행 위기, 유로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아시아 신흥시장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변수가 현재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향후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업종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져서 지수 하락률 이상의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금융위기에 대한 끊이지 않는 우려감이 경제 전반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과 유로존의 정치 지도력 부재로 인해서 향후 글로벌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점, 상황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일 수 있는 정책 변수가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전망과 예측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의 시야를 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줄 수 있는 주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로존과 미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믿어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상승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시각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정부의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안감의 해소 노력, 삼성전자와 IT 업종 움직임은 그러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전저점 부근으로 하락한 코스피는 불안감 극복 여부를 다시 한번 시험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에 따라서 급락폭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시작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유로존 은행의 자본 확충 움직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9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민간 부문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가 좀 부실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각국이 은행권에 대해서 따로 정책을 마련했다,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또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문제인데요. 이틀 연속 103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1660포인트 선에 어제 장을 마쳤는데 상당한 불안감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난 2개월간 외국인 자금이 7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급에 따라서 업종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뉴스들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유로존 은행권에 대해서 이 구제금융 이런 부분까지도 뉴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따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업종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날에도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건설업종 대응 전략 따로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두 분의 투자 의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 유로존 재정 위기가 역내에 있는 은행들의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파급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유로존 내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다.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사실 어제 이제 유럽 시장이 한 4% 오르고 미국도 반등하고 오늘도 약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 유럽 은행에서 정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는데
정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독일이 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IMF 측에서도 조금 참여를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독일이 참여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IMF 측에서 참여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니까 대략 예상치가 한 1,000억에서 2,000억 유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ESF 정액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뭐 ESF 정액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일단 뭐 계속적으로 립서비스지만은 약간 이런 것이 투자 심리는 좀 회복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쪽은 벌써 작년에 한 번, 올해도 한 번, 2번 했습니다. 벌써 이미 2번 했고요. 이번에 또 이제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그리스 채무, 지금 사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민간 채무자의 삼각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채무 원리금을 삭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은행들이 얼마나 데미지를 입을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액션 들어갔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차피 이제 앞으로 그래서 디폴트에 대한 어떤 걸 허용하면서 자본 확충 수순으로 벌써 진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 자체가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파국 일로로 가고 있는 유럽 증시지만은 약간은 오늘 이제 하루 정도는 약간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또 보면 그 무디스가 이탈리아 뭐 1, 2위 은행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것도 예견된 거고, 어저께 사실 국가 신용 등급 하향보다는 오히려 데미지가 작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자체가 약간은 어제 낙폭이 워낙 가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왜 기술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냐 하면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다우는 11,000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약간 한 50포인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도 뭐 우리 장 일단은 저는 1,700 이상에서 출발할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찝어드리면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1,715포인트입니다. 요거를 돌파해야 기술적 반등에 좀 진입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건설주 많이 빠지고 뭐 화학주 많이 빠져가지고 아침에 갭상승하고 나면 오전장은 다시 한번 뭐 1700포인트 이탈을 한다든지 약간 차익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도 1700포인트를 안착하면 그래도 약간은 기술적 반등에 대해 회복을 해본다 말씀드리겠고, 유가가 어제 밤새 한 그래도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한 79달러까지 반등을 했고, 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다시 100달러에서 회복했는데, 사실 어저께 유가 급락 때문에 많이 빠진 게 하나가 이제 화학하고 건설 아니겠습니까? 사실 건설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하다 싶습니다. 어차피 유가 하락 때문에 중동 수주 우려돼서 뭐 빠지는 너무 좀 과한 면이 있고요. 하지만 오늘 기관들 리포트에 대해서도 건설주에 대해서 약간 쇼크오버링을 생각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기관을 실제로 팔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건설주, 화학주 좀 올라올 때 따라붙기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듭니다. 오늘 뭐 반등 탄력을 봤을 때는 이쪽 업종이 시가 제일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쇼크오버링 쓰기라는 데서 좀 주목하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장은 삼성전자가 아마 또 잡아줄 겁니다. 한 85만원, 86만원 가면서 삼성전자는 지수 딱 잡아놓고 여타 종목은 약간 흔들게 계속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매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보수적인 그 장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보면은 사실 저는 뭐 계속 이번 주 드린 말씀이 지수만 놓고 보면 지금 한 1600 초반인데 조금 사볼만 합니다. 근데 종목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80만원 밑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환산해보면 지수는 지금 1600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잡아주고 여타 종목들 대외 이슈들이 크게 흔드는 거 보면 매매하기는 뭐 매매라 그래야 되나요? 주식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불안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국가나라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짧게 작은 금액으로만 좀 베팅하시고 이미 많이 물려있죠. 사실 뭐 건설 쪽, 화학 쪽 이런 거 뭐 종목 보면 대부분 30%는 예살 겁니다. 30-40%가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저는 던져주란 말입니다. 너무 다 털지는 못하겠지만, 던져주면서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 연말까지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창봉 팀장님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좀 최근 시장은 참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만큼 저도 판단이 그만큼 서지가 않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1700포인트 전후에서는 이 하반 경직선만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그 시장에 대한 대응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하반 경직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 대응하기가 저 자신도 상당히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투자자들도 그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선 프로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다시 한번 165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 17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1650, 저는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에 대한 하방 경직성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650포인트에 대한 이중바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저께 그 선물 동향 그리고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2,437계약 정도 순매수가 매수 포지션 누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최근에 쌓아왔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저께 조금 장중 동향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미결제 동향이 막판을 가면서 상당히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결제 증감 동향을 보신다면 이렇게 청산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최근에 최근에 어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 누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 포지션이 아닌 이런 기존에 있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베이시스가 이렇게 콘텐코 상태로 강하게 넘어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런 베이시스 흐름 그리고 선물 청산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장중에 현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지 않더라도 외국 쪽에서 선물에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 누적에 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어떤 선물 매수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콘텐코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전일보다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예상대로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에 대한 흐름도 조금 대비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업종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은 어저께 유럽은행에 대한 증자에 관한 논의가 나오면서 유럽 쪽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금융주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스닥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우리나라 IT 업종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빅뱅이라 그러죠. 그룹인데 거기에는 한 그룹원이 대마초 파문이 일면서 금감원에서 YG가 상장에 대한 어떤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조금 충격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조금 지금 현재 세계줄기세포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의 기술력이 어떤 찬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메리포스트가 지금 현재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엔터테인먼트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줄기세포 테마주는 오늘 쪽에서 반짝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IT, 은행 그리고 줄기세포 테마주 쪽으로 조금 단기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줄기세포 테마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언급만 해드리고 짧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SM, 제니, 코리안리, S1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신세계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급 구조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고 코리안이 S1을 추가적으로 편입을 시켜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SM, 제니, 코리안이, S1 이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 대비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수급적인 특징적인 부분도 있고요. 코리안이 같은 경우에 기금 쪽 그리고 SM도 마찬가지 기금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시장 대비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급등락을 하는 변동 장세 속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하찬봉 팀장님께서 이틀 전에 나오셨을 때 영업무역을 주셨었는데 어제장에서 목표가도 달성이 됐었고요. 최고가가 23,000원까지도 나왔었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십니까? 사실 오늘 같은 장은 저는 어제 많이 빠진 종목을 사실 공략은 하고 싶습니다. 예. 하고 싶은데 실제 장 자체가 약간 불안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빨리 대응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장에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장에 보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CJ제일제당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약간 내수업종, 음식료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고요.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부각되면서 최근에 한 30만 원 정도에서 약간 추세가 살아있는 61선 찌지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이야기 잠깐 해야 되는데 그나마 여타 종목보다 음식료 업종의 실적이 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약간 예상이 매출이 한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한 1,600 정도 예상이 되고요. 2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다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곡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의 사업 자체가 약간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딱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면 환율이 갑자기 좀 2, 4분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 노출에 따른 약간 실적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업종과는 대비해서 음식료나 이런 업종이 제가 그나마라는 표현을 벌써 3번 쓰는데 선방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예. 최근에 가격적으로도 보니까 한 일주일 연속 30만원 밑에 있었습니다. 30만원 밑에 있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약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금 들어오는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이제 약간 한 31만원까지 가다 밀려서 끝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침 예상 효과는 한 31만원쯤 출발할 것 같습니다만은 갭상승에 따라붙을 종목은 아니고요. 한 30만 3천원에서 30만 8천원 정도 밴드에서 조금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목표가는 글쎄요, 요즘 제가 보통 아침에 와서 추천드리는 종목 수익률 목표가를 길게 못 봅니다.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보통 10% 잡는데 한 33만 6천 원 정도 생각하고, 손절 라인은 한 27만 2천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CJ제일제당 하창봉 팀장님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고려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예. IT 부품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IT 쪽보다는 조금 항상 그렇듯이 조금 단기 그리고 차트적인 특징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숄더볼, 접착 장비 생산업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수혜 종목이라고 조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 회사에 다른 부분은 조금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기술적 부분을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금 현재 5,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현재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트를 조금 더 늘려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단기 평선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평선 5일선, 21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7월달 이 흐름을 봤을 때도 이렇게 그 단기 평선 골든 크로스 나면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구간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저렇게 같이 동반적으로 또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5일선에 이렇게 같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수가는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한 디테일하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5%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5,880원, 61선 아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손절가는 5,3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동시효과 예상지수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잘 정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